SM, YG, JYP 그리고 FC 서울 공통점은 한류 스타의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전격 서울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백구동 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 RPM 파워 자기 절제하지 마 쭉쭉 나가 원 스텝 두 스텝 계속 밟아 나가 다가. 자, 정말 중국이 핫해요. 네. 와, 감독 연봉 20억 벌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풍삼이 형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 오늘 며칠 사이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표정이 안 좋고 속도 좀 안 좋고 이랬는데 오늘 기점으로 좀 되게 많이 변했어요. 뚜레 씨는 어때요? 간다고 하니까. 저는 슬퍼요. 최용수 감독님 좋아하기 때문에. 정이 많아. 그래서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슬프긴 슬픈데 이게 또 마냥 슬프지는 않고 또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레님이 처음에 게스트 출연하실 때 그 내용에 대본의 마지막에 그게 있었어요. 최용수 감독님을 머리로는 미워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걸로 장원급제 하신 거예요. 그 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어. 김유리즈는 어떻습니까? 저는 간다고 하니까 글쎄 과거보다는 미래의 일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가 올지 궁금하더라고요. 팬다님은? 난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지. 이게 김성원 기자잖아요. 그렇죠. 보도자료. 보도자료인데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최용수 감독은 안 정해졌대. 네. 이거 그러면은 구단에서 억지로 내보내는 거냐? 아니면 최용수 감독이 일부러 흘린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분위기가 싹 달라지거든. 그러면 구단에서 내보낸 거면 구단에서 해고 통지를 보도자료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후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후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꽤 한국 축구에서는 그래도 큰 사람일 거고, 후임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최용수 감독이 흘린 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그러면 후임이 없어. 저는 뒤에 이제 그 최용수 감독님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리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자미 아나님이 와 팬다님 소름. 이용이 경고받은 이유랑 개랑전 고강민 선발 정확히 맞추잖아요. 당연한 거였어. 웃으면서 팬다님이 경지에 오르셨어요. 자, 깝쌍훈님께서 고명진 고양 고씨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가하기가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향후 고브라더스와의 경쟁 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그 몰리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몇 경기 나오고 있고 제주전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거든요. 근데 타카하기 선수는 사실상 이 몰리나 선수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고요한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조합이요? 조합이.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고명진은 갈 선수 같아요. 고명진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외시켜놓고 보면 고요한도 이제 어울리겠지만 내 생각에는 몰리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몰리나가 좀 더 세밀하게 해주고 다카키도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젊고 활동량도 있고. 활동량은 그럼 좀 오스마르는 뒤에서 죽어나는 건가요? 오스마르는 뭐 뒤에서 있다가 요즘처럼 한 번씩 치고 나와주는 그 정도. 그거는 이제 수원전에서 얘기하자고요. 근데 오스마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 자, 안 그래도 윤스타벅스님께서 이번 수원전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오스마르였다고 보는데 팬다님 아직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우리 팀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자원이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스마르 얘기 좀 나중에 합시다. 오스마르는 다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수원전 얘기하면서. 그리고 트럴님께서 슈퍼매치 전반 보고 껐습니다. 답답하더군요. 거기 직관 가신 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후반에는 나아졌다는데 결국 승패는 못 본 거잖아요. 0대0 무승부 득점에서 무승부도 아니고 39,000명 이상의 관객이 있었는데 많은 기대와는 좀 낮은 결과였네요. 이 부분에 관한 답도 사실 뚜레님이 저희한테 그 메일로 주셨어요. 그 경기장 안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경기 외적으로 찾으라고 저희한테. 경기력, 경기 내용 뭐 이런 거 밖에서 희망 전술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럼 정말 희망이 많은 구단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어서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하명님께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마침 박주영과 윤주태의 조합이 언급되길래 말씀드립니다. 평소 투톱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타격형 역할의 정조구 김현성, 섀도우 공미 역할의 박주영 윤주태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박주영 윤주태 조합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팬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박주영 윤주태 선수는 공격수 자리에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둘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전 보면 윤주태 선수가 후반 투입되면서 그러니까 두 선수가 시너지 내는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둘 다 같이 내려오는 데 장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주태 선수 퍼스트 터치 능력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윤주태 선수에게 내려오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레버쿠전전에서 봤던 그 골키퍼와 1대 이상을 만들어낸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1대 이상 만들어낸 역할을 맡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윤주태 선수가 공미하지 않는다면 박주영 공미 윤주태 침투형 공격수 조합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발이 안 맞은 거 아닌가요? 아직 호흡이 안 맞죠. 네, 아직 둘이 같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겹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윤주태 선수는 절박하니까 훨씬 더 많이 뛰려고 하는 거고 박주영 선수는 도와줘야겠다 싶으니까 나가는 건데 이 두 선수가 그래도 판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는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같이 알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둘 다 내려가 주는 게 둘 다 안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들 우리 굉장히 오래 봐왔잖아요. 한두 명 앞에서 그런 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매 아나님이 슈퍼매치 0대0 무승부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11년 만에 무승부 나온 게 무슨 큰일이냐. 그 어떻게 보면 11년 만에 무승부 나온 게 대단한 거다. 그동안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는 재미없다 그러고 누구는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거 가지고 틀리다고 싸우지 좀 말자고 하시면서 뭐 서우정 기자님이 또 슈퍼매치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불편했다. 뭐 그래서 이게 축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서우정 기자님이 서우정 기자가 보면은 그 전북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울산 팬이라고 그러던데. 울산 팬으로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전북으로 좀 많이 것 같아요. 기울어졌어. 투자가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뭐 기자님들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기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팀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누구는 뭐 패스 축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뻥 축구에 굵은 축구를 좋아하고 이런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서 그분이 어떤 분석을 하면 그쵸.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납득이 되는데 지금은 뭐 대세 따라서 지금은 뭐 이랬다 저는 이랬다 이게 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 하나님이 그 외에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건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또 두 경기에 화제가 많아서 또 최용수 감독님이 큰 사건 역시 인터뷰의 달인 언론을 아주 가지고 노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줄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래송님이 좀 저희가 되게 좀 뭉클한 리플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년째 듣고 있는 방송에서 제 닉네임이 언급되니까 너무 좋네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듣기 시작해서 2년간의 군생활 그리고 다시 복학하려고 미국에 돌아가는 지금까지 어느새 정말 오랫동안 방송을 듣고 있네요. 해외에서 서울 소식 듣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방송으로 다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좋았고 GOP에서 군생활 할 때에도 휴가 나올 때마다 다 다운받아서 CD로 구워서 쉬는 시간마다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서울 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장난스럽게 만든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셨더니 누군가에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나중에도 한국 오시면은 같이 밥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네요. 게스트 한번. 카레 한번. 자, 그리고 제토님도 슈퍼매치가 굉장히 짜증나셨나봐요. 그리고
그 짜증난 게 스코어가 안 나서가 아니라 하대성 선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대성 선수 롤을 해줄 선수가 없어서 공격수들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패스를 네. 뿌려주거나 템포 조절해주는 선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오히려 그게 문제다. 지금은 공격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그게 문제다. 서울 수비 문제인 날은 아디 보고 싶다고. 미드필더 부족한 날은 하대성이고 한 명씩 있어요. 네, 공격수 부족한 날은 대안이고. 근데 진짜 그리울 수밖에 없죠. 그 선수들이 남긴 정말 거인처럼 남아서. 그쵸. 네. 근데 뭐 일단 공격수 고쳤으니까 다카와키 선수가 뭐라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최용수 감독님 기사를 보시고 네. 이제 남기신 것 같아요. 장수 망하겠네. 우와 정말로 최용수 감독님의 해외 진출을 축하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뚜레님처럼 최용수 감독님에게 정이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고, 네. 아닌 분들은 해방감을 느끼고 계신 거고요. 7월 2일이면 오늘이잖아요. 네. 네, 오늘 낮에 예. 다급하게 또 만드셔가지고 오늘 리플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임스 카레님도 네. 최용수 감독님이 진짜로 떠난다니까 대한 하대성 떠나고 아디 은퇴할 때랑 또 다른 서운함이다. 네. 근데 뭐 교체 타임 늦고 매일 쓰는 선수만 돌려쓰고 그동안 자기도 욕도 많이 했는데 왠지 섭섭하다. 그래서 뭐 좋았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비 오는데 막 표효하고 막 바지 찢어먹고 슬라이딩 세레머니하고 선수 세레머니 자기가 다 뺏어먹고. 그럼 우리 주로 초기 모습들이죠. 네, 그리고 뭐 좋았던 시절. 네, 좋았던 시절. 그때까지도 좋았죠. 네. 우승하고 이제 뭐 말 타는 장면,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느새 점점 성장해서 성장형 감독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시면서 애정을 좀 느끼셨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중국에서 계속 성장하셔가지고 네. 머리 희끗해져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음 축구는 어떤 분이 왔으면 좋을까 하는데 좀 네. 서울이 정교한 패스를 추구하는 팀이다라는 점에서 박경훈 감독님 어떠냐라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근데 탐정 하루키님은 박 감독님은 싫대요. 그리고 단호하게. 네, 그리고 미들 중심의 정교한 패스 축구도 과연 서울이 그랬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서울이. 예. 네. 근데 서울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2012년도에 있었죠. 그때 슛 한창 안 할 때.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있었고, 사실 이제 최용수 이렇게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최용수 감독이 부임하면서 네. 가장 그 성장한 선수들이 누구냐면 그 뭐 대한 이런 선수들이 빅 스타가 아니고 고요한 고명진 선수거든요. 중요한 고비마다 이렇게 손 깔딱깔딱 넘어갈 때 골 넣어주고 뭐 그쵸. 해줬던 게 두 선수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이제 그 미드필더가 좋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2011년 다 죽어갈 때 최용수 감독이 이제 딱 부임하자마자 그날 경기에 골 넣은 게 고명진 선수가 그럴 거예요.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화력도 많았고 그리고 뭐 버저비터 쏜 거는 뭐 고요한도 네. 기억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탐정 하루키님께서 1. 서울은 보내준 것인가 보내버린 것인가. 2. 최용수 감독님은 가고 싶어서 간 것인가 거절 후 구단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가기로 결정해버린 것인가. 3. 대략 17억 정도의 금액을 과연 포스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연봉의 국내 감독 혹은 내부 코치를 승격시킬 것인가. 4. 드디어 외국인 감독이 오는가. 시즌 중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퉁치고 어디서 보니 대략 최 감독님 추정 연봉이 2.5억이라고 하던데 네. 20억 마이너스 2.5억 하고 남은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FC 서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쪽이냐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단이 다급하게 감독을 찾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사실 구단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도 또 한 문제. 구단에서 나가라고 한 거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물급 들어올 거란 말이야. 국내에서. 그러면은 뭐 지금 쉬고 계시는 허정무 감독님이라든지 뭐 많아요. 근데 저는 제3의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둘이 합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최용수 감독님도 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는 거는 도의적으로도 안 맞고 또 고민의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확정 발표가 안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직까지 장고가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됐다.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기사들도 그 시각에 따라서 오버알탄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면 장수에서 네. 이 감독을 데려가도 된다고 아예 네. 뉴스로 공포해버린 거지. 장수가 고민 못하게. 왜요? 환불할까봐요. 아니 그러니까 환불이 네. 아니라 네. 이렇게 감독 리스트가 쭉 있잖아. 네. 쭉 있는데 우리가 최용수 하겠다고 하는데 낙장불입. 낙장불입 빨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그쵸. 확정해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우리 보도 자료가 먼저 나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감독을 찾는 것도 사실은 무리고. 그럼 뭐 나온 김에 감독 얘기도 다른 후이 감독은 뭐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은 있나요? 내 생각에는 불길한 예감인데 네. 아마 쉬고 있는 네임밸류 높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오시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 불안함이 후보군이 누군데? 불안함을 느낄 만한 후보군이. 허정무 감독님, 그리고 김봉길 감독님 아니세요? 김봉길 감독님은 그 정도 네임밸류는 아니죠. 안 돼. 설마 박종환 감독님. 그렇지. 박종환 아니면은 에이, 차범근. 차범근 에이, 차범근 좋다. 아니 그 단기간만이잖아. 단기만. 내년까지만 맡아달라 이럴 수도 있어. 아들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네. 경기를 살펴보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어이없었나? 네. 뭐 노래 한 곡 듣고서 네. 일단 슈퍼매치 네. 그 뜨거웠던 순간들로 가보도록 하죠. 자, 수원전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다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네, 정말 공중파 중계가 뭔지. 그러면서도 중계가 참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네. 참 힘들다. 참 이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저는 명당을 찾아서 그래서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슈퍼매치 여러 이리저리 말이 많았잖아요. 재미없다, 재밌다 막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입장이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만족하면서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난 전혀 만족 못했는데 네. 경기 끝나고 이제 방송에서는 네. 그 욕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네. 막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바뀌더라고. 아이, 소신 없게 주대를 지키셔야죠. 아니 그 아까 그 댓글에서도 봤잖아. 슈퍼매치가 네. 자기네들이 뭐 호남 더비가 뭐 슈퍼매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슈퍼매치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더비라며. 맞아요. 더비인데 무슨 광양에서 전주까지 뭐 더비야 몇백 킬로인데. 아니, 더비가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예라는 거는 그렇지. 남이 주는 거지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호남 더비를 슈퍼매치보다 더 높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남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네. 해야지. 그럼. 이름 다르는 건 좀 아닌 거죠. 경기 한두 번 재밌었다고 슈퍼매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 더비는 자기들끼리 호남 더비 하자고 악서 협약심 맺었잖아요. 마치 수원과 안양처럼. 그게 원래 더비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게 더비야. 네. 그러니까 뭐 협약식을 해. 예전에 그건 그런 글을 아니지. 봤어요. 뭐? 수원과 서울 관계를 얘기하면서 네. 수원 팬이랑 서울 팬은 서로 라이벌 아니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라이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는 거. 네, 사실 저는 계속 슈퍼매치라는 명칭이 싫어요, 되게. 근데 계속 쓰잖아요. 어떻게 그럼 지칭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뭐 간단한데 뭐. 고유명사처럼 대봤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네. 이런 슈퍼매치의 매력은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거거든. 다른 사람들은 슈퍼매치 하는데 항상 그 센 팀이 이거 리그 한 경기인데 왜 이렇게 설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슈퍼매치야. 물론 지면 안 되는 리그 한 경기.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슈퍼매치지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날 39,000명 왔잖아요. 네.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울이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반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라왔던 최용수 감독님의 흐름들 네. 점차 꼬물꼬물 올라오던 그 흐름들을 네. 여론이나 뭐 흐름이나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슈퍼매치였잖아요. 최고의 기회였죠. 네, 근데 그 기회를 뭐 못 잡았다면 못 잡았는데 그래도 뭐 39,000명 오고 네. 이슈 되고 네. 어쨌든 이거를 시기하는 기사까지 난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파워가 있구나. 근데 그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네. 슈퍼매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명명이 됐잖아.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없어도 네. 그러면 일단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기여야 되는데 서로가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했단 말이지. 이거는 좀 명성에 약간 금이 가기는 했어요. 하긴 그 팬들은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응원을 했는데 그 혹시라도 골이 나오면은 뭔가 이제 문구를 양 팀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못 써먹어. 못 써먹어서 그걸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응원하는데 저는 N석에서 오래간만에 뒤에서 서서 봤는데 네. 후반전에 네. 그 서울이 사자후보다도 더 크게 어떤 단일된 매칭을 한다는 거에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파이야? 네. 저도 재밌었어요. 그거. 이제는 파이야 네. 빠지면 섭섭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 크기는 와. 안 밀리더라고 소리가. 우리가 제일 그것만큼은 안 밀리더라고. 우리 평소에 뭐 목소리 크기 자체는 조금 밀린 면이 있었는데 많이 밀리지. 그날도 사실 좀 이렇게 W석에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스테레오가 오른쪽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거니까. 전 거기 복수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수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단일된 목소리 나오잖아요. 거기는 한 정신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그처럼.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김미리진의 아이디어고요. 자, 일단 저는 살았으니까 계속 해보죠. 전반전 저는 딱 경기 시작하는 시점에 딱 들어가서 전반전 딱 봤는데 경기 뭐 전반전 별거 없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팽팽하고 약간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후반전이 조금 기대는 됐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기대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N석에서 이제 그분 이렇게 한 분이 그 독립된 개체로서 한 분이 들어왔다가 안전요원한테 끌려서 이제 같이 나갔는데 밖에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재밌네. 경기 내용을 좀 복귀해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눈이 좀 뺏겨가지고 나침반이 잘못 작동했었나 보네. 경기보다 그게 더 재밌어서.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팬 한 분이랑 수원 팬 한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같이 N석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행분에 이제 서울 옛날 유니폼 입으신 분이 계속 같이 계셨는데 이게 뭐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자석이지 뭐 N극하고 S극 뭐 그렇게 끌리는 거지. 그래도 굳이 N석으로 막대 자석처럼 서로 밀어내지만 한쪽 끝에는 항상 붙어있는. 뭐 거의 관중 없는 그 FA컵에서도 우리 쪽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요? 저 화성에서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 참 독특한 관계예요. 참. 네. 그리고 뭐 일단 경기에 대해서 전반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반전은 오히려 좀 머리 싸움이 괜찮았던 것 같아. 우리가요? 맞아요. 그게 좀 치열했어요. 양 팀 다. 그러니까 전반에 고광민 쪽이 활용이 많이 됐다고. 뭐 팬다님 고광민 선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김치우 쪽에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우로 한번 넘어가면은 굉장히 날카로웠고. 그리고 김치우 선수가 염기훈 선수를 전반전에 지웠죠. 맞나요? 지웠다기보다는 오른쪽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오른쪽 활용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서울이. 근데 그게 먹혔던 게 최재수가 파울을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고광민한테요. 고광민한테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좀 불쌍하게 하더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성호 주심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상할 때 내가 이제 1호 6호선 타고 가면서 그랑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는데 오늘 그 김성호 주심이다.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 것이다. 파울은 어떻게 불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그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첫 번째 그 곽희주가 그 박주영
헤딩할 때 네. 거의 반칙성인데 안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임자 없는 공에 대해서 네. 몸싸움은 그러니까 팔로 때리거나 뭐 이렇지 않는 이상은 몸싸움을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최재수는 그걸 넘어서 계속 파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경고받고 막 걸렸잖아. 네. 계속 밀리니까 딸리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퇴장 나갈 거 알면서 왜 퇴장은 안 당했지만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거의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예. 고강민이 밀고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쪽을 허용하면 어. 왼쪽에 김치우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뭐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 태클의 모습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 팀은 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최초의 뮤턴트 곽희주 선수 계시잖아요. 푸른피 피가 파는 사람. 네. 그 존재 이유는 슈퍼매치. 슈퍼매치를 위해 네, 그 이적한. 영화 혹시 언브레이커블이라고 아세요? 알지. 몰라. 윌 스미스 아니 브루스 윌리스. 블루스 윌리스가 네. 그냥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슈퍼 히어로였던 거야. 근데 악당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 시간 중에 악당이 나타나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거든요. 곽희주 선수 한국 왜 돌아왔습니까? 슈퍼매치. 뛰기 그렇죠. 이 선수가 들어와서 수원 선수들한테 전부 다 네. 우리는 푸른 피가 흐르고 우린 뮤턴트고 쟤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거기도 오버마인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근데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있었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체력을 전반 끝나자마자 소진해 버리는 거는 그거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주영도 보니까 곽희주가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박주영도 똑같이 태클하고 또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전반 노림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근데 수원 그 노림수는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하던 거잖아요. 아니야. 매번 거칠게 하잖아요. 전반에 아, 거칠게 하고 서울 할 때 전반에 거칠게 하고 서울이 공격 좀 할 것 같으면 반칙을 끊고 석 죽인 다음에 역습 가서 골 넣고 이거 맨날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 몇 번 안 그렇게 했다 졌잖아요. 다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에 진짜 노련하게 경험이 많이 쌓인 곽희주 선수를 어쩌면 체력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전반전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와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양상민 선수로 교체했던 거 보면은 곽희주 선수를 그냥 전반만 아예 그냥 박주영 이렇게 막아라. 전반만 조전하라. 네. 뮤턴트 세대 교체. 자, 그렇게 이렇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팬다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이 거치게 나오고 나서 우리 배신의 아이콘 서정원 감독님께서는 부끄러운 전반이었다 뭐 이런 투의 인터뷰를 하셨지만 뭐 어쨌든 노림수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듯이 수원 선수들의 이러한 거친 플레이에 서울 선수들이 또 약간 말리는 기색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종호 선수가 아니에요? 아, 정종욱 선수가 지금 3경기 정지인가요? 네, 300만 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강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종욱이? 네. 계속 당하니까 한번 크게 당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바로 복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3경기 정지예요. 아, 그냥 때렸다고 해서 3경기 정지가 아니라 그 앞에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보복성 플레이나. 그러니까 각오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전에 최지호 선수가 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고 하나를 더 받아서? 아, 근데 일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바로 내보내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보통 주죠. 슈퍼매치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재수 선수 파울에서 경고 안 받았을 때도 해설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이건 만약에 최재수 선수가 경고가 없었으면 경고가 나왔을 장면인데 이제 아무래도 슈퍼매치의 특성도 있고 좀 분위기 게임을 원활하게 풀어가려다 보니까 좀 안 준 것 지금 같다. 듣다 보니까 정조욱 선수가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 같아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빨갱이가 되는 거야. 자기 몸 던지는 정조욱이 장동건이네. 멋있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팬다 형님의 판정 그걸 보면은 그 나오고 나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올해 초에 심판들이 경기 운영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팬들이 보기에는 판정이 좀 다르다.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 그겁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자. 거친 몸싸움 웬만하면 넘어가고 경기 인플레이 시키고 그 대신에 페널티 안에서만 조금 더 불자는데 그런 성향이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울은 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파울 자체를 안 잡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이 나한테 터치가 안 되고 굴러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공중으로 오거나 네. 그런 상황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거 웬만하면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완화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볼이 내 공이 아니야. 내 공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몸싸움하고 다투는 거는 심지어 페널티킥처럼 보여도 안 줘요. 웬만하면. 결정적인 게 아니면. 확실한 소유권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지. 내가 볼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 태클 들어와서 발로 차고 뭐 이런 거는 다 파울이죠. 파울은 파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뭐 미드필더진에서의 파울은 좀 넘어가기로 했다란 말이 공이 이렇게 패스가 오가는 상황에서 완벽한 소유가 안 돼 있을 때 파울은 그렇죠. 관대하게 넘어가겠다. 그거지 뭐 미드필더 지역이라고 해서 파울 안 불고 그러면 안 되죠. 파울은 다 부르죠.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서 좀 걱정되는 게 고명진 선수가 되게 걱정됐어요. 왜요? 고명진 선수가 파울에 대응하는 게 그렇게 강한 선수라고 생각이 안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고명진 선수 좀 나갈 선수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고명진 선수를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K리그를 나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점점 더 K리그는 거칠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딜 가든 안 거칠까? 지금 다 분위기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들 가이드라인.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피파에서 이제 그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프리미어리그예요. EPL. EPL 주심들이 가장 먼저 그거를 해보고. 그치, 뭐 영국에서 하는 그게 잘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피파에서 이제 퍼진다고. 그게 뭐 어딘가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네. 아직 안 뻗친 대로 가면 전 세계를 덮을 때쯤에는 고명진 선수가 은퇴할 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지지난 방송 지난주는 제가 없었으니까 지지난번에 그 뚜레님 말씀에 감명을 갖고 요즘에는 경기 밖을 되게 유심히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실랑이 하는 모습도 봤는데 경기 밖의 희망이 또 슈퍼매치에는 저 깜짝 놀랐어요. 뭐요? 서울 팬 중에서 그렇게 이쁜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본격 사신 방송? 네. 근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전 목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슈퍼매치 전 좋았습니다. 난 경기만 봤어. 그럼 저도 경기만 봤어요. 저도 경기만 봤어요. 경기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은 민망하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제주전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전은 한마디로 안타깝다. 라는 게 이제 제 감상입니다. 주어가 빠졌네요. 네. 일단 선발부터 보면서 만만하게 봤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경기를 까보니까 제주 너무 안타깝다. 누가 누굴 깔본 건가? 최용수 감독님이 좀 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원래 뛰던 선수들, 뭐 윤빛가람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가장 이제 깔봤다는 건 증거는 포백을 썼다는 거죠. 맞아. 원정에서 포백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귤을 까봤는데 이건 귤 까기도 쉽고 안에 덩어리는 조그마고 뭐 이런 귤 있잖아. 그 한참 계절 때 귤은 잘 까지고 그렇지. 달고 먹기 편하고 껍데기 막 이렇게 좀 얇고 쉽게 까지고 제주가 제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포백을 쓰고 근데 제주는 또 3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되게 의외였고 3백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3백. 제주의 3백. 너무 미흡해서 그러니까 전방에 박주영 선수 한 명 있는데 3백이 다 내려가서 박주영 선수 주변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서울의 3백을 매일 보면서 3백에 대한 지식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주 3백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 진짜 비효율적일 때가 원톱 한 명 막으려고 3백이 5백 돼가지고 라인 타임 뒤로 밀리고 이러면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잉여들 때문에 전술을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잉여를 없애기, 그러니까 공격 전술을 상대한테 보다 잉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지. 수비는 그 반대인 건데.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 보면은 상대 팀이 들고 온 3백 중에서 그나마 제일 완성도가 높은 거는 윤성효 감독님의 3백이 아닌가. K리그 안에서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긴 뭐 3백이라 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아니 근데 제주가 정말 나중에는 이렇게 서울 공격 상황에 제주 수비 라인이 5백 앞에 4명의 선수가 두 줄을 만들어가지고 뒤로 쫙 밀려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주 입장에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서울은 뭐 보통 그 상황에서 이제 뚫 수 있는 방법이 중거리 슛인데 서울은 중거리 슛 안 쏘는 팀이니까 충분히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서울이 또 평소와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좀 시도된 게 아까도 말했지만 몰리나 선수가 미드필드 오면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편의 조밀한 플레이를 뚫는 게 그나마 좀 수월해진 면이 있고, 그러니까 빌드업 측면에서 전에 이제 박정우 선수나 아니면 몰리나가 공격했을 때 그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플레이했었던 거를 이제 몰리나 그냥 아예 뒤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게 좋았고, 두 번째는 포백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래 윙 플레이어들이 그냥 포백에서의 윙 플레이어를 소화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더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에벨톤 선수고, 전 윤일록 선수도 최근 몇 경기 중에서는 제일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살아난 게 아닌가. 근데 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상대가 너무 허술하니까. 이렇게 윤일록이라도 넣어서 이제 길을 살려주자. 그래서 이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의 선수들도 좀 안쓰러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력도 안 되고 선수 기량 자체가 막 크게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에벨톤이나 그 마음 놓고 제껴버리잖아. 치고 달리고 자꾸 그런 걸 시도한다고 개인적으로. 근데 수원하고 할 때 비교해 보면 절대로 그런 장면 안 나왔거든.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심상민 선수도 되게 공격적으로 막 제끼고 그랬잖아요. 정다은 선수 그래 화나가지고 백태클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그 정도 되면 퇴장인데. 그것도 부복선 아니에요? 어린 것이 말이야. 펜다 형님의 판정. 정다원 선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퇴장 줬어야 되는데 경기력에서 이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홈 경기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경고로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아까 임자 없는 볼에 대해서 그 페널티킥 잘 안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페널티 받았잖아요. 그걸로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형님이 그 얘기 하실 때 그럼 우리 제주전 페널티킥은요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답이 그거였군요. 그 장면에서 막 이렇게 손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파울은 다 잡는다 그랬잖아요. 파울은 파울인데 그것까지 불어야 했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다운 선수의 퇴장하고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주심이 어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렇게 아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 그렇군요. 좋게 말한 거예요. 아주. 근데 제주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제주는 뭐 늙으면 없죠 우리는. 항상 고마워해야 하는 팀이고. 우리 지난 시즌에서도 제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첫 승 거두기 한 팀이 제주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아침 나가게 해주고.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나는 그 박주영 선수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확실히 나는 니네하고 같은 레벨 아니야 이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또 하나 또 봤어요. 그 윤일록 선수랑 박주영 선수 사이가 전 좀 미묘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일록 선수가 박주영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해준다고 봤는데 이날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가 윤일록 선수 패스를 해주면서 뭔가 좀 풀어진 게 아니야. 풀어졌어. 그래갖고 받았잖아. 서로 웃었잖아요. 골대 받치고 막.
그리고 또 뭐 제주전에서는 덕분에 네. 서울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걸 좀 마음껏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폼이 좀 안 좋았던 선수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오자마자 우리 김현성 골 넣고 네. 찍어서. 기분 좋더라고 아주. 나 기름박스 쳤잖아 방에서. 그 예전에 네. 저희 PD랑 김의진이 김현성 선수 그렇게 좋다고 할 때 그때도 헤딩을 해놓고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쵸.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서 헤딩을 찍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최근 올 시즌 김현성 선수가 넣은 2 헤딩골이 다 찍어서 넣은. 방송을 자주자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점점 방송의 품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다. PD하니까 풍이가 생각났네. 슈퍼매치 때 풍이 카메라 나왔잖아. 사다리 타기요? 사다리 타기.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어. 놀란 표정. 그렇군요. 사생활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PD가 요즘에 가끔 만나는데 바빠가지고 자주 못 보고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팬들 너무 착해. 슈퍼매치 전이었는데 전엔가 만났는데 서울 팬들 너무 착해 이러더라고요. 입이 좀 근질근질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윤일혁 선수 얘기 나왔고 누구냐 김현성 선수 얘기 나왔고 근데 또 뭐 수비가 센터백은 이제쯤이면 김진규 선수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될걸요? 부상은요? 네. 근데 서울 지금 수비 라인에 김진규 선수가 있어야 되는 상태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려고 오스마루가 엄청나게 뛰잖아요. 네. 그런데도 오스마루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님 의견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라인 리더의 부재인 거죠. 네. 그렇죠. 박용호 선수가 3백을 설 때도 위기가 있을 때 보면은 좀 예전에도 지난 말했듯이 좀 호흡 문제가 있었고 이번 경기도 뭐 김동호 선수나 이용희 선수가 원래 리더형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히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좀 책임 소질 좀 분명히 했으면은. 그리고 보통은 가운데 센터백 3명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선수가 리딩을 3명을 한꺼번에 수비 라인을 해줄 것 같은데 가운데 박용호 선수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리딩 자체를 양쪽에서 이웅희 선수랑 김동호 선수가 도와줍니다. 근데 그걸 누굴 도와주느냐? 박용호 선수를 도와주니까 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셋이서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우리의 강점이었던 수비 조직력이라든가 탄탄한 수비 이런 게 좀 이제 위기 아닌가. 김진규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러고 그것도 그렇지만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은 정말 그러니까 어이없는 골이었어요. 골 넣고 이제 분위기 보니까 얘네들한테 확실하게 이기겠다. 그리고 너무 안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갖고 그렇게 들어갈 줄 누가 알았나? 그러니까. 근데 참 멋있는 것들은 안 들어가고 참 요상하게 골대를 몇 번씩 맞췄죠. 2번 맞췄죠. 2번. 근데 그거 둘 다 기가 막혔다고. 그것도 그렇고 그 에벨턴이 하나 날린 거 있잖아요. 박정 옵사이드 라인 돌파하고 선수의 절묘한 스루패스인데 그런 거가 들어가야지 이게. 저 지금 되게 웃긴 거 발견했는데 그 장면이 윤일혁 선수 크로스에 에벨턴 선수가 시도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골 말고 후반에 이제 윤일혁 선수가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쫙 넣어주는데 박주영 선수가 앞에서 막아주고 아니요 박주영 선수가 골키퍼랑 1대1이었는데 옆에 오던 에벨톤한테 패스를 했어요. 네, 에벨톤 선수가 찾는데 그치 골키퍼 발 맞고 나갔잖아. 그때 그 박주영의 모습을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 그 상황에서 그 볼 잡으면서 수비수하고 이렇게 달려 들어오는 선수까지 한눈에 다 봤어. 저는 그 박주영 선수가 적진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뒤에 앞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적진. 그리고 5명 상대 수비 5명이 뒤돌아가고 이러면서 저 조자룡이 아들을 들고 돌파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로 앞에 설명을 하는데 제스처나 이런 게 이미 조자룡을 묘사하고 있어. 와.
야, 이쯤 되면 이거 종교 아니냐, 이거? 아이, 날 참. 왜 그런 거 많잖아요. 관우 사당 많은 것처럼. 나중에 김미리 집에 가면은, 네, 박주영 사당이 있을 것 같아요. 위패를 모시겠습니다. 조상님 위패는 버리고, 박주영 위패. 근데 박주영 선수의 묘한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해설위원도 박주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박주영 선수가 눈에서 안 보일 땐 몰랐는데 계속 우리 팀에 있고 보이니까 왠지 모르게 되게 응원하게 돼요. 그래서 참 좀 마성이 있나. 일단 눈이 매력이 있다니까. 네, 되게 응원하게 돼요. 네. 그리고 패스하는 거 봐봐. 그 오른쪽 사이드에서 오른발로 이렇게 싹. 근데 진짜 잘했어요. 요즘 진짜 잘해요. 그 각도로 패스하는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딱 가잖아요, 그게. 자, 풍삼이 지금 어이가 없어갖고 입마 같다? 너무 웃긴 게 지금 제 눈앞에 이분들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분들 표정이 대박이에요, 진짜. 셋이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프로젝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 장면들을. 한 사람만 빼고. 우리도 저거였나? 정말 박주영 선수 잘 왔고요.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이제 골만 좀 더 넣어주면 돼요. 이제. 박주영 감독이 그랬잖아요. 좀만 욕심을 더 냈으면 좋겠다. 마지막 조언. 네, 마지막 조언.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조언. 몰라요. 또 중국이 워낙. 그쵸. 그게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진 팀이 세르로 만족할 리가 없어요. 두렵다. 설마. 전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세르가 최원수 감독님을 좀 추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감독님 계약 조건에 세르는 좀 빼는 걸로. 제대로 된 대신.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사항이. 아니면 세르가 좀 불안했던 거야. 입지가? 뭐 골은 잘 넣는다고 하긴 하는데. 오스마르 선수도 제주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오스마르 커팅은 정말 좋더라고. 그러니까 커팅 수준은 되게 좋은데 역시나 이제 이런 좀 헐렁한 경기보다는 중요한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 경기. 빡센 경기. 보면 그 수원전만 봐도 헤딩을 못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아니 저희가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박주영 선수 한참 얘기하고 최영수 감독님 얘기하다 다시 돌아온 게 리플에서도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스마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방송용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공중파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멘트로 펜다 형님의 오스마르에 대한 관점을 좀 결론만 좀. 결론만.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듣기로. 그러니까 오스마르 수원전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뛰는 선수가 오스마르예요. 그 다음이 박주영이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굉장히 멀었다는 건데 서로가 이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나 커팅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집중력이거든. 집중력이 또 있고 우리 리그 자체가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수야. 우아한 선수. 우아한 선수인데 그 마치 예전에 축구에 룰이 생기기 전에 축구했을 것 같은 귀족 축구.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대성하고 그 같이 뛰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팀 분위기에서는 가투소 같은 선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성질이 다른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선수가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팀은 그거 지금 안 맞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공중파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더 궁금하시면 팟캐스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는 풍야시사 김뚜레 펜다. 왜 그래? 긴장해서. 펜다 였습니다. 팟캐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stop. 심심해요. 이리 와서 놀아줘요. 아우.
드디어 추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너무 이슈가 많은데 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전 좀 숨이 차서 좀 천천히 이제 가볼까 합니다. 저희가 못한 얘기가 많은데요. 오스마르 선수 얘기도 더 해야 되고 최은수 감독님 얘기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 시간답게 추가적으로 서울 루머 여름 휴식기를 맞이해서 루머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오스마르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루머가 떴는데 일단 이 두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오스마르는 FC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요. 그거는 중요한 선수기는 라고 생각하냐는 그건 이미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야. 엄청 중요하지 지금. 그러면은 오스마르 선수를 중심으로 FC 서울은 앞으로 10년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5년. 3년? 오스마르 중심으로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건 그 아닌데. 정도까지는 아니고. 박주영을 중심으로.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박정희 체력이 떨어졌을 때 리켈메처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봐야죠.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박주영을 보좌할 옆에서 할 선수 중 가장 으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김현성.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오스마르 선수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저도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좋아할 만한 루머예요. 서울의 오스마르가 여름 이적 시장에 중국 기업 구단으로 떠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시즌이 끝난 대로 에벨톤 몰리나를 보내고 새로운 용병을 데려올 예정.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고 든 생각이 아니 중국 지금 브라질 국대, 이탈리아 국대 있는데 오스마르 선수를 용병으로 굳이 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르 선수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잠깐만. 순간 설득 나갈 뻔했는데 세르는 아커잖아요. 왜 그렇기는 한데. 아커 얼마나 좋은 선수도 많은데. 아까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오스마르 선수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우린 좀 그 가투소처럼 좀 터프한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패스를 받아서 앞에서 꾸려줄 선수는 있거든요. 지금 다카키도 있고 고명진도 있고 고요한도 있고. 고명진 나갈 거지만. 아무튼. 너무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오스마르가 잘 끊어서 그 토스만 잘 되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스마르 잘 끊으니까 오스마르랑 같이 또 누군가를 써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제가 오스마르 처음 왔을 때부터 의문이었던 건 이 선수의 집중력. 그러니까 그리고 잘하는 거 분명한데 그거 외에 나머지 능력치가 너무 낮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불균형한 밸런스가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에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과 그 와중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오스마르 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공격에도 가담을 하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한 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최근 몇 경기의 모습이지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 고명진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스마르 선수가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명진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오스마르가 굉장히 많이 뛰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뛰다 보니까 그 예전에 없던 어떤 그 활동량이라든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에 반해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집중력도 더 필요하게 됐거든. 그렇죠. 근데 수원전을 돌이켜 보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공을 그냥 제대로 파악 못해서 몇 개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줬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뺏겨야 돼요. 선수들 전체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많이 뛴 거지. 이 선수가 그 실제로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많이 뛰었다는 아니에요. 자기 실수도 많았어. 근데 그러니까 팬다 형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한번 팀 전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팀 전체가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공격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건 나야. 근데 역습을 시도 당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한번 흘려버리게 되면 그거는 뭐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체력 떨어지고 팀 템포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역습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방금 읽어둔 루머의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DC에서 나온 숫자 루머였거든요. 근데 숫자 루머를 제가 몇 년간 접해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다 허무맹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약간 사쿠라를 섰고 한두 개가 진짜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쿠라가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뭐 수원은 인천의 김도혁에 관심이 있었으나 뭐 수원의 선수 요구를 무산했다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었던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서울 얘기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맨 마지막 줄이 이거거든요. 이중 국내 팬도 익숙한 스타급 선수도 후보에 오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스타급 선수 우리가 익숙한 스타급 선수 중에 외국인 선수는 올 수가 없어요. 뭐 EPL에 누가 올 거예요? 아니죠. 이 국내 선수란 말이에요. 김정우 선수? 김정우 선수.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서호정 기자님이 기사를 나왔어요. 그 한국연 선수에 대한 기사였는데 군대 때문에 1년 뒤에는 K리그로 와야 해요. K리그도 경험하고픈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뛸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연 선수의 고향을 봤더니 포천인가? 수도권이에요. 군이랑 가깝네요. 놀러 올 땐 서울로 오겠죠. 그렇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출신 학교가 중요하지. 출신 학교, 잠깐만. 포천 중학교인가, 그리고 신갈고. 신갈고? 서울에 있는 학교였어요. 다시 검색해볼게요. 네, 검색하는 동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한국형이. 그러면 내가 그 구상하는 거랑 거의 그렇죠. 일치하는 캐릭터잖아. 그 생각을 한 거야, 제가. 터프하게 싸워줄 수 있는 선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루머 안에 답이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에는 항상 그 싸움꾼 캐릭터가 한 명씩은 있어줬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 실력으로 뛰어넘는 변종 하대성 선수가 있었을 뿐이지 거기서 싸워줄 선수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패스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민 선수가 그거 하기 싫은 거 좀 입술 대빵 나온 거니까. 나 공격할 건데. 예, 포천중학교 신갈고등학교 나왔대요. 신갈고 좋은 데인데. 그러면은 서울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론이 있는데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런 팀을 갖고 데려올 수 있는 팀이 몇 팀이 안 돼요. 근데 전북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원도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그러네. 속업법. 속업법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로 하는 그게 그렇지. 그렇죠. 서울은 군대 가기 전에 선수들 받아준 경험도 있고. 우리의 영원한 마이너스 원. 나 누군지 알아. 지금 경찰청에서 공무하시는. 네, 영원한 마이너스 원. 잊고 있던 그 이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 최영수 감독님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면서 구단이 뭐 프런트가 죽일 놈이네, 뭐 지원을 안 해주네 하는데 들어온 선수 중에 성공한 선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영입 되게 많이 하긴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스타일 자체가 내가 얘기한 캐릭터에 근접했잖아. 강승조도. 맞아요. 강승조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8번 달고 부상으로 계속 누워 있으신 분도 이석현. 네, 비슷한 그 캐릭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필요로 하는 캐릭터들이 공미하고 수비형 미들의 그 가투소처럼 많이 이렇게 뛰면서 몸으로 부딪혀주는 선수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데려왔는데 죄다 부상, 군대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데려온 게 아닌데 데려와서 실패한 거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 스카우터 팀장님이 그 잘리는 게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슈가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상엽 선수가 좀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선수가 같이 끼워놨는데 제주전에서 끼워놨는데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최현태 선수가 계속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짝이 어울리죠. 네, 근데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떡합니까? 새로 구해야지. 그래서 자꾸 군대 가기 직전에 선수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올 선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딱 맞아 떨어지네. 우리 오늘 우리 작두 탄 것 같은데 동시에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야 지금? 내년 봄에 봅시다.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니 지난번에 울산 그 윤정환 감독님 우리 생각보다 못할 거라고 팬다임 또 그때 무당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뭐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지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팬다 형님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부정적인 견해를 하세요.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요번에 이제 최용수 감독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수 감독님 물러났다라고 했는데 일단 팬들은 그거부터 걱정합니다. 그럼 누가 와? 누가 와? 최용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올 거야? 아니잖아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프런트에 대한 굉장한 불신. 근데 저는
이미 최용수 감독님이 프런트 직원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같이 안에서 얘기하다가 네. 야 20억 불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직원인데 어떻게 해? 야 20억이면 아유 가야지. 가야지. 뭐 이런 지금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뭐 미리 보내거나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네 앞길 안 먹으려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삼이 형 말이 그러니까 보통 프런트랑 감독의 관계가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감독은 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프런트는 항상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풍삼이 형은 최용수 감독은 이미 프런트였어. 동료라는 거지. 사실상 가족 같은 거지. 네. 진짜 가족. 네. 그러니까 저는 FC 서울의 프런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걸 너무 잘해. 가족같이 잘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없잖아 있어. 맞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아직 후임 구단은 감독은 안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아직 안 정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정해졌을 것 같은데. 네, 안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네. 우리 그 수석 코치를 데려온 이유가 네. 요번에 이렇게 나가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출구 전략이었으면 훌륭하죠. 근데 수석 코치가 그렇게 경력이 너무 좀 별론 거 아니에요? 최용수 감독님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네. 감독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소방수 6개월짜리 그럼 당장 그분께서 감독 대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안 갈 것 시즌 같은데. 전에는 올 것 같아. 네. 시즌 마무리 전에는 와야 돼. 한 달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휴식기 지나고 바로 온다 그러면 그것도 좀 너무 급하면은 좀 안 돼. 네. 너무 급한 거는 반대요. 차라리 요번 시즌 버렸다 생각하고 감독 대행 가더라도 참 풍사 형은 시즌 잘 버려 항상 시즌 버리고 FA컵 우승해야 된다. 시즌 버리고 아침에 올인해야 된다. 시즌은 무조건 버리고 뭐 안 돼요. 일단 버려야지. 배가 가라앉는데 일단 짐부터 버려야지. 한방 들고 피 다 버리는 사람 같아 진짜. 지금 3위 팀이야 3위 팀 시즌을 버리래.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감독님은 좀 진중하게 골라야 되지 않나. 그 고심 끝에 악수라고. 제가 사실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되게 오래 고민하고서 제일 나쁜 거 고르는 거 되게 잘해요. 인정.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아까 페북에서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좋은 거를 받아야 되냐,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냐 했는데 가장 명답이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후임에 따라 호재도 악재도 가능할 듯이라고 보여주세요. 지금 네. 무한한 가능성을 연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팬들 바람으로서는 이제 박경원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글쎄 박경원 감독님이 결정적으로 또 정점을 찍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게 좀 약점인 것 그게 같고. 박경훈 감독님으로서는 서울의 감독직이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일 것 같은데 서울 구단 입장에서 박경훈 감독님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감독 선임을 보면 네. 구단 프론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략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좀 유명하고 좀 나이 많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데 그나마 이제 구단의 명성이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혀 뭐 대학 감독이나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감독들이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제2의 황보관 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형님은 어쨌든 FC 서울이라는 팀은 그 네임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좀 거물급 감독, 이름값이 있는 감독을 데려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측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빗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보릿고개 시작된다. 네. 네임밸류 있는 감독. 이게 허정무 감독이 있다니까. 귀네슈 감독님도 있고. 칸나바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차라리 차두리 감독이 더 연실성 있겠다. 차두리 감독 그거 어울리는데? 차두리 비전을 봤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차두리 감독은 이제 코치로 가고 한 자격증... 9년 후, 한 9년 정도 담궈 놨다가 감독 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자격증이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 오히려 되게 좀 즐거운 게 선수로 봤던
그 사람이 네. 감독으로 우리 팀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정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 정도 되니까 그런 느낌에 받아본 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네. 좀 적은. 최용수 감독님이 선수 시절을 못 봤으니까 네. 그걸 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애착을 가지시고 팀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디 선수나 네. 아디 코치나 뭐 김한윤 코치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네. 감독 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롯데.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저기 옆 동네 수원이 그거 가지고 리얼블루다 뭐다 하다가 그러다가 난리 나고 지금 간신히 서정원 감독 어떻게 자리 좀 잡고 하는 건데. 김연교사를 삼아게. 네. 내가 그 사람이잖아. 최용수 감독님의 선수 시절을 본. 그래서 이제 되게 반겼고. 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국내 여타 다른 감독님들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한 1, 2년? 1, 2년 동안은 굉장히 형님 리더십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까고 싶었어.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았는데 이게 1, 2년 더 지나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진짜 감독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뭐 계속 나오던 선수들이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좀 서서히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뭐 아까 이제 다시 감독 선임 얘기가 돌아가면은 황보관 감독님을 선임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험 아니에요? 그 당시 대모험이었죠, 대모험. 왜냐면은 황보관 감독님이 J2 리그였나 그때? 네. 감독님이고 그 J2에서도 뭐 별다른 성적이 없었던 감독님인데.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로 갔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뭔가가 커넥션? 있었기 때문에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은 약간 뚜레님의 관점을 빌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황보관 감독님을 통해서 경기 내적인 거를 다듬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외적인 걸 좀 다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어. 왜냐면은 경영에 대해서 되게 탁월했고 또 공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코치진 다 그대로 있는데 감독만 툭 박아놓은 거. 네, 원래 그러니까, 감독이 오면은 코치를 데려오잖아. 그러니까 선수를 뭐 경기를 전술을 손대라 이 커맨드가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황보관 감독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감독 하나 딸랑 데려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코치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시 이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돌리려면 감독 한 명만 딱 데려와서 잘하려면 지금 스탭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 그렇죠. 그 원래 감독님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 없고 우리나라도 감독 오면 수석 코치는 딱 자기가 지정해서 오잖아요. 세트로. 그렇죠. 빙가다 감독도 아마 코치를 데려왔었고 그분은 통역을 데려오신 거 아니었어요? 통역 말고. 너무 감독님이 얘기를 잘 전달해가지고. 이건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코치들이 뭐 몇 년 동안 최용수 감독이랑 같이 일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갈이가 되게 자주 됐었죠. 그런, 사실, 직원들 교체가 많은 회사는 문제가 있는. 사실 그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자면, 저는 이제 지금 어디 감독님이시죠? 청소년 감독님이신가? 안익수 감독님? 아니 말고 신태용 감독님. 아니. 최진철 우리 코치였던 분 있잖아요. 안익수 감독님. 안익수. 이영진. 아니 그 전에 최용수 감독님하고 이렇게 좀 우승하고 난 다음에 김 코치님. 맞아. 우승하고 나가보신. 이거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거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이 아무튼 갑자기 해적 방송 같은 느낌이. 아무튼 그분 나갈 때도 뭐 소문에는 되게 안 좋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골키퍼 코치가 고등학교 코치로 내려가고 맞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쵸.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감독이 마음에 드는 코치진들을 분명히 구성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코치진들은 아마 벌써 짐 챙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펜다 형님 말씀은 지금 코치진이랑 친한 사람
중에서 이제 네임밸류가 큰 사람 아니면 자기 사단을 끌고 올 수 있는 정말 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최용수를 따라갈 사람도 있고 그 빈자리를 다른 코치를 데리고 올 감독이 있는 거지. 말이 이상하다. 새로 올 감독이 코치를 끌고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단을 꾸릴 급의 이제 좀 경험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사실상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어떤 감독이 오든지 코치 한두 명은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야죠. 네. 일단 뭐 어쨌든 희망을 보고 싶으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반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뭐 그 와중에 정리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코치들이 정리되면 또 그것도 말 많을 거야. 누구 아디 코치, 김한용 코치 뭐 아디 코치는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최용수 감독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긴 한데 그냥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디 선수가 코치로 전환될 때 그 명분이 그런 거였어요. 외국인 선수의 어떤 멘탈 보조 관리 그리고 수비 코치였는데 외국인 선수 지금 다 망했죠. 뭐 오스마르 선수 빼더라도 관리 잘 안 되고 그 마음가짐 정리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파이 선수 같은 브라질인데도 안 됐잖아요. 그 수비는 김진규 선수의 공이 더 큰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뭐 저는 일단 뭐 그런 게 김성재 소속 코치님인가? 그러니까 그분은 같이 갈 것 같아. 왜냐면은 맨날 싸우던데. 그러면서 정반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운정. 그리고 맨날 김성재 코치님과 의견 후에 항상 교체를 하는 거 보면 그나마 좀 뭔가 맞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최용수 감독님이 가신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님 소리 들으면서 시작하셨는데 중국에서도 따거 소리 들으시면서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강래호 요즘에 셰프가 하도 인기 잠시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외국 음식 배우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서 한국 음식 끊고 그 나라 음식만 먹으면서 배워도 배울까 말까다라고 하셨거든요. 최용수 감독님이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 축구를 배워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커넥션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지금 세계 감독들의 그 각축장이잖아요. 유럽 다음으로 지금 핫한 데가 중국인 것 같은데. 원래는 유럽 다음에 중동인데 중동보다 더 핫한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감독들이랑 같이 막 어깨를 견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좀 정말 저희가 모금 안 했지만 다녀오기를 알아서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멋있게 돌아오시면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최용수 감독이 어떤 그림으로 물러나야지 서로에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그림이 없어요. 연봉 20억에다가 막 그분도 윈 우리도 윈 뭐 이런 느낌이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고통은 감내해야 돼. 그렇죠. 모든 이 형은 시즌 버린다니까요. 저 시즌도 버릴 수 있어요. 올 시즌.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지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꼈던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 선수들을 같이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실패한 적이 있죠. 황보근 감독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 심각한 거야. 이거 자꾸 너무 좋아만 하는 것 같아. 감독이라 홍명보는 아니기 그래도 저는 언제죠? 작년 방송인가? 하여튼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울에는 지금 싹 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너무 기뻐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낳고. 타는 목마름으로. 비록 표절이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좀. 그래서 근데 참 많이들 지금 뭐 욕하시던 분들은 저처럼 계속 즐거워하실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겠지만은 걱정하는 시선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은 무조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팬이다 보니까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최용수 감독님 가면 포백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포백을 쓰면 제주전 같은 경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근데 만약에 아닉스 감독이 오면 3백 계속 쓸까봐. 근데 아름다운 3백은 괜찮아요. 아닉스 감독님 축구는 저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중위권 팀일 때 팀 컬러랑
우리 강팀은 아닌가? 하여튼 돈 많이 쓰는 팀일 때 돈 많이 쓰는 팀의 팀 컬러랑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전 아인스타 감독을 좋아하면서도 그 부분 만약 오신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나.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뚜레시는? 저는 지금 최용수 감독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아직 상중이군요. 네, 저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야, 나만 그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형님 뭔데요? 난 반반이야. 지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냥 그 모든 조건 딱 하고 그냥 감독 딱 누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나? 네. 무리뉴. 아니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도 노는 감독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클롭 갑시다. 클롭. 그 정도 야망은 돼야. 나 이장수 감독님 올 것 같아. 이장수 감독님. 근데 이장수 감독님 축구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이제 박주영 중심이었거든요. 네, 좋네요. 근데 경기가 뭐 아니면 도였어. 그러니까 성적은 상관없이 그때를 회상해 보면 막 질 때는 막 짜증나게 지고 막 그랬는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게 이제 히칼도하고 박주영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였는데 그런 경기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처럼 지금 사실 좀 그 이겨도 뜨뜻미지근 져도 뜨뜻미지근 뭐 이런 경기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장수 감독님 오면. 그러면은 이제 뭐 희망하는 감독보다 앞으로 감독님이 새로 오신다면 네. 이거 뭐 당부의 그 메시지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한테 물으면 부담 안 하죠. 네, 박주영 선수 중심으로. 네. 뚜레님은 저요. 저는 저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딱히 막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좀 지는 건 싫어서 예전에 울산에서 김정남 감독님 시절 때 수비 축구 하느라고 정말 욕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남 감독님 잘리고 나서 김호곤 감독님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도 경기력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장난 아니었죠. 그때 울산 팬들이 그래 역시 지지 않는 축구가 좋은 축구였다라고 회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부디 그런 사태만 안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다님은요? 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장수 감독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나는 도전적인 팀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지고 있으면 수비수 한 명 빼고 공격수 한 명 넣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팬의 입장을 생각 잘 해주는 감독 있잖아요. 이장수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2대1로 지고 있다가 3대1 골 먹으니까 수비수 한 명 더 빼고 또 공격을 넣더라고. 물론 4대1로 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0대0 무승부가 참 창피했던 게 슈퍼매치는 1대0으로 그러니까 5대1로 진 게 창피하면 안 되고 0대0으로 비긴 거를 정말 창피해야 돼. 1대1로 비겨도 창피해야 되고 1대0으로 이겨도 창피해야 돼. 저는 이제 펜다 형님이랑 반 정도는 겹치고 반은 달라요. 그렇죠. 네, 반 정도는 그러니까 약간 도전하는 팀 이런 거 그런 게 딱 저도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지금처럼 경기장 가는 길에 오늘 상대 누구라고 오늘 이렇게 되겠네라고 예측되지 않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설레면서 경기를 집중해서 눈을 띄지 않고 지금처럼 게임하면서 축구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핸드폰 게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깨질까? 뭐 이런 거. 오늘은 어떻게 이길까? 네, 저도 어떻게 질까? 이겨도 어떻게 이길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하석조 감독님 있을 때 전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많은 그런 팀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에 정말 먼지 나듯이 뛰는 그런 벌떼 느낌? 축구. 네, 벌떼 축구 좋아하거든요. 클롭 감독님도 좋고요. 물론이요. 네. 근데 클럽 보면 우리 선수들 다 죽어. 뛰다가 숨 넘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 시간까지 다 해봤습니다. 루머도 뭐 희망적이고 다 모든 게 이제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FC 서울이 이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을 어떻게 넘길지 이때야말로 정말 팬들이 같이 견뎌내주면서 뭐 신새벽이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을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리아치 3 김두래 김미리즈 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